자, 무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쓰인 희극이 지금 바로 오늘날의 전쟁과 평화에 대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정말 놀라운 두 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인류의 역사가 곧 전쟁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참 씁쓸한 말인데 그럼 이 끝도 없는 싸움, 그 본질은 대체 뭘까요? 우리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질문 자체는 정말 간단하죠. 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근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간단한 질문에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과연 그 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그러니까 직접 총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 하고 싶을 때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전쟁통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버텨내는 보통 사람들이 더는 못 살겠다고 소리칠 때 끝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 팽팽한 긴장감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두 이야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모두가 국가를 위해 라고 외칠 때 아니 나는 내 평화가 더 중요해 라고 선언해버린 한 남자에 대한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급진적인 선택이었어요. 때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정말 지독하게 싸우던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입니다. 주인공 이름은 디카이오폴리스, 그냥 평범한 농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정말 끝도 없이 계속되는 전쟁에 아주 그냥 진저리가 나버린 거죠. 이 사람의 마음,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요. 나는 이 전쟁이 지긋지긋하다. 뭐 거창한 이유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정말 솔직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외침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고요? 정말 대담하다 못해 기가 막힌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요. 첫째, 국가? 무시해버립니다. 둘째, 적국인 스파르타랑 자기가 직접 개인적으로 평화조약을 맺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싸우는 이 와중에 혼자서 유유히 평화를 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진짜 파격적이지 않나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건 뭐 아주 극명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 때문에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는데 티카이오폴리스 혼자서 떡하니 자기만의 시장을 열어서는 평화롭게 먹고 마시고 완전 딴 세상이었던 거죠. 이 사람의 풍요로운 삶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우리한테 정말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국가가 벌이는 전쟁이라는 그 거창한 명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망가뜨릴 권리가 과연 있는 거냐고. 어떠세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한 개인의 저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집단적인 행동으로 전쟁을 멈추려고 했던 아주 흥미진진한 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요, 고대 희극 중에서 아마 가장 도발적이고 유명할 거예요. 바로 리시스트라테인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전사들이나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전쟁을 끝내겠다며 직접 나선 그리스의 여성들입니다. 이 여성들의 전략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사적인 건데 이걸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써먹거든요. 자, 보세요. 첫째, 여자들이 비밀리에 싹 모여서 작전을 짭니다. 둘째, 남편들과의 잠자리를 전면 거부하기로 맹세해요. 그리고 셋째, 남자들이 항복하고 전쟁을 포기할 때까지 이른바 성파업을 쭉 계속하는 겁니다. 처음에 남자들은 어땠을까요? 에이 설마 하면서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고 웃어 넘겼죠. 하지만 여성들의 저항,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엄청났던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자들은 점점 더 안절부절 못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여성들의 기발한 작전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욕구불만에 완전히 지쳐버린 남자들이 결국 깨달은 거죠. 이 지긋지긋한 전쟁 계속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내랑 함께하는 평화가 100배, 1000배 낫구나 하고요. 이 작품이 우리 가슴에 와서 쾅 박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전쟁은 명분으로 시작되지만 고통은 일상에서 터진다. 생각해보세요. 전쟁은 늘 어떤 거창한 명분으로 포장되잖아요. 하지만 그로 인한 모든 아픔, 모든 파괴는 결국 우리들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망가뜨리는 거죠. 정말 뼈아픈 진실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저항, 그리고 여러 사람의 반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 우리는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네요. 평화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두 작품이 보여주는 길은 명확하게 달라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아까르나이의 사람들에서는 개인이 주체가 돼서 개인적인 조약이라는 방법을 쓰죠. 그리고 묻습니다. 국가가 개인을 이렇게 파괴해도 되는가? 반면에 리시스트라테에서는 집단이 나서서 집단적인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정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전쟁하자고 결정 내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결정 때문에 실제로 피 흘리고 굴줄이고 모든 걸 잃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과연 같은 사람들일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 책임을 지는 사람 사이에 이 엄청난 거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평화는 비겁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가장 어려운 선택일까요? 우리는 보통 전쟁터에서 싸우는 걸 용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모두가 미움과 싸움을 외칠 때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서 평화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용기가 아닐까요? 2500년 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입니다.